자,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한 내용을 해볼게요. 근해 공식을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두 가지 그냥이 있었고 짝수가 있었고, 자, 그거에 따라서 지금 1번, 2번, 3번을 근해 공식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 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가 오는 거니까 25에서 8을 뺀 게 오겠죠. 그러면 17이 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자, 선생님 이거 근해 공식 안 써도 되지 않나요? 물론 요게 x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에서 답이 x는 마이너스 2 중근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근해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x는, 자, 짝수 근해 공식이니까 a분의 1분의 라고 갈게요.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b 프라임이 2죠. 2. 그러니까 4 빼기 4니까 0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나오는 거구나. 자, 그 다음 3번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제곱이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ac면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우리가 요거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라고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각각 위에다 써주면 1번 요렇게 나온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고, 그 다음 2번 얘는 중근인 거고요. 3번은 서로 다른 뭐라고 해야 돼? 두 허근이라고 해야 돼요. i가 붙었으니까. 자,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매번 근해 공식을 써서 하지 말고 b제곱 마이너스 4ac만 가지고 판단을 하자. 이게 뭐냐면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요렇게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 그게 0보다 커? 그럼 이 1번 같은 경우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게 0이야? 그러면 여기가 0이라는 거니까 얘는 중근을 가지고요. 걔가 0보다 작아?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음수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을 판별하라, 판단하라고 할 때는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거고요. 요걸 우리가 D,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고, 판별식 이렇게, 짝수 판별식은 우리가 4분의 D라고 합니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할 때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0이다. 중근을 갖죠. 얘도 어쨌든 그 실근 두 개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0보다 작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개는 둘 다 실근을 가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실근을 가진 조건을 물어본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셔야 돼요. 자, 필수 유형 2번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실근을 갖고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실근을 가질 조건, 두 허근을 가질 조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지금 두식 둘 다 개수들을 보시면 요 x의 개수를 보면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으로 갑시다. 자, 첫 번째 거. 자, 4분의 d는 절반의 제곱이어서 1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ac인데 a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분배가 돼서 이렇게. 자, 요게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크다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중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먼저 풀어주시면 15고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3k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게 여기까지 한 거고. 자, 두 번째, 이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4분의 d는 9 마이너스 10k고요. 걔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고. 자, 요거 풀어주시면 k가 10분의 9보다 커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 돼. 즉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요 범위를 합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k는 10분의 9보다 크면서 5보다는 또 작아야 되는 요런 조건이 완성이 된 거고,
문제에서 구한 건 그 정수니까 요게 이제 1보다 살짝 작아서 우리가 원하는 정수 K는 1, 2, 3, 4, 5 그래서 총 5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때 요거의 근을 판별하라는 게 이게 뭔 소리냐면 근을 판별하라는 게 뭐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실근이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을 갖는지 뭐 그런 걸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게 중근을 가진다 먼저 써봅시다. 자, 근데 얘도 특수하게 여기 2a인 거 보니까 얘가 짝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짝수 판별식 4분의 d로 갑시다. 자,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야. 2a를 절반하면 a죠. 그래서 a의 제곱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땅땅 요거니까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 항상 여기에 분배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자, 이게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0이란 소리네. 자, 여기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식은 없어요. 자, 일단 멈추고 다음 요거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는데 얘도 역시나 여기 개수에 2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걸로 써주시면 a제곱, 자 절반이 마이너스 a이긴 한데요. 어차피 제곱하면 a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랑 이거 곱하는 거니까 16b 그 다음에 플러스 30으로 바뀌겠네요. 자, 그럼 문제가 결국 요거 가지고 이거에 뭘 조사하라는 거야? 부호를 조사하라는 거죠.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보면 a제곱을 2b제곱 플러스 2라고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즉 문자를 좀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걸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2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b 플러스 32가 되고요. 자, 여전히 우리는 이거의 부호를 조사해야 되는데 얘가 2로 빼보시면 이거고 어디서 많이 본 애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봐봐. b가 아무리 어떤 수가 되더라도 이게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고요. 같을 수도 있죠. 특별히 b가 4라면. 그래서 요 식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결국 뭐냐? 이거였어요.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실근을 갖는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실근을 갖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그때 이 삼각형을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해결합시다.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자, 심지어 그리고 여기가 이번에도 역시나 짝수로 나왔네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바로 써볼게요. 자, 4분의 d는 요거 절반이면 2a입니다. 2a. 그래서 그거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을 먼저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x제곱의 개수랑 요 뒤에 이거를 곱한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식으로 먼저 써봅시다. 요게 0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론 이거를 전개를 직접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 자, 내가 살짝 식을 조작을 해줄게. 4a제곱이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뚝 떼가지고 요 앞에다 붙여봐.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b 빼기 c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b 더하기 c에다가 4를 곱한 형태니까 이 4도 앞으로 쭉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전개하기가 쉬워졌죠. 4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합차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등식이니까 4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라는 거고 요런 세 조건을 요걸 만족하는 삼각형이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고 어디를 빗변으로 하는 거? c를 빗변으로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다음 필수형 세 번째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일단은 여기 지금 예시를 내가 들어놨는데 요 2차식이랑 요 2차식은 둘 다 완전제곱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볼 거야. 2차 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는 0만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는 0을 붙였을 때 무슨 근이 나와요? 중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2차 식을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럼 중근을 가지니까 앞에서 배운 판별식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요거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요 문제로. 자, 이렇게 생긴 게 완전 제곱이다 그러면 그러면 kx제곱 8kx 6k 더하기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얘가 무슨 근이 나와야 된다? 중근이 나와야 된다. 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면서요. 자, 그럼 중근이 나올 조건 앞에서 우리 열심히 했죠? 판별식 씁시다. 그 중에서도 8k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써주시면, 자, 절반이 4k예요. 그래서 절반의 제곱 16k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얘랑 얘 곱하는 거니까 k 곱하기 6k 더하기 5, 얘가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다시 좀 써주시면, 자, 요거 바로 전개합시다. 요거 마이너스 6k 제곱이니까 얘랑 만나면 10k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k가 0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2k 제곱 마이너스 k가 0이고, 자, k로 이제 나눠주시면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원하는 k가 0 또는 2분의 1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0이랑 2분의 1 중에. 왜 어떤 게 안 될까 생각해보면, 잠깐만, 0이 되는 순간 여기가 0이 되면 이게 날아가죠. 그럼 2차식이라는 말이 잘못돼 버려요. 그러니까 0은 애초에 배제하시고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할 건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시를 들어줄게. x제곱 더하기 7x-2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더할 거고요. 곱할 거예요. 일단 더한다는 거는 분모가 똑같고 분자끼리 더하면 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결국에 2분의 마이너스 14여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4가 될 것이고, 분자는 합차죠. 다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앞에 거 제곱 49 빼기 뒤에 거 제곱 57 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2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좀 볼게요.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들과 두 근의 합, 곱에 연관이 있죠. 우연이 아니고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일반화를 해서 해봅시다. 자, ax제곱 더하기 bxc라는 0의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근을 구하려면 근의 공식을 쓰겠죠. 합은요, 그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요렇게 날아가서 2a분의 마이너스 2b, 즉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래서 곱은요, 두 개 곱하는 거니까 4a제곱일 거고, 요것도 합차로 계산하시면 앞에 거 제곱 b제곱 쓰고 마이너스, 자,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AA44에서 a분의 c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증명은 증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대한 내용은 그냥 요거 하나예요. 파란 색깔 너무 중요합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분의 요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두 근의 곱은 그냥 a분의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증명은 위에서 해줬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요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인 이유는 마이너스 1분의 7이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7이었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왔던 이유는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1분의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자, 그래서 요 내용 꼭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용 4번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 합이면 마이너스 a분의 b, 곱이면 a분의 c.
이게 2배 완전히 붙어서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다음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네 가지에 대한 식을 계산을 할 건데 알파 베타를 직접 인수분해 아니고 근해 공식을 써서 얘랑 얘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할 건데 이 식을 보자마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5, 그 다음 두근의 곱 마이너스 3. 그래서 요거랑 요 식을 잘 어떻게 변형해서 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1번부터. 얘는 통분하면 바로 요 형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여서 계산하면 3분의 5가 나올 거다. 자, 다음 2번.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도 요걸로 변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는 합의 제곱이랑 긴밀한 연관이 있죠. 요 뒤에 뭘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더라.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제곱하시면 25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2 해서 3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3번. 자, 합이랑 곱 가지고 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요거 우리 앞에서 했던 곱셈 공식 변형이었어요. 그죠? 자, 얘가 궁금하면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를 세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게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세제곱 하시면 마이너스 125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15인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5가 추가로 붙겠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70 이렇게 되겠네. 자, 마지막 4번. 자, 선생님 요거는 뭔가 합곱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연습이 돼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근이 알파 베타 하면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차수를 줄여나갈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마이너스 3이 0입니다. 왜? 알파가 근이니까 요 x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해서 알파 제곱 자리에 제곱이라는 차수를 1차로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항을 해서. 그러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5알파 더하기 3이니까 요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 이렇게 차수가 줄을 거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3 이렇게 줄겠네. 자, 이제 남은 건 뭐 하면 된다? 전개만 해주면 되고요. 전개하시면 4알파 베타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6베타니까 요걸로 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고 더하기 9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30 더하기 9이니까 2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필수용 5번. 두근의 정보가 주어질 때 미정계수 구하기. 앞에서는요. 여기 2차 방정식에 모든 걸 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a 같은 미지수가 없고 x제곱계수, x계수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두근의 합과 곱을 바로 쓸 수 있었다면 이번엔 반대로 여기에 모르는 게 존재하고요. 근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두근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줘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얘를 거꾸로 찾아나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요거에 두근이 알파 베타고 요런 식이 나와 있으면 뭔가 합과 곱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두근의 합 A 두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4라고 써놓고 자, 요 식을 바라볼 때 우리가 통분을 할 겁니다. 통분을 하시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요. 위에 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요걸로 변형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 분의 합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요거 제곱하시면 a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이겠네. 요게 마이너스 6이래. 그러면 a제곱이 a제곱 더하기 8이 자, 양쪽에 마이너스 4 곱해줘서 24가 될 거고요. 그럼 a제곱이 16이네요. 네, 그래서 a는 두 개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요거의 두근의 차가 3일 때 K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두근이 뭔지 모르니까 두근을 잡을 건데 우리가 보통 근을 잡을 때 알파라고 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을 필요가 없이 두근의 차가 3이면 여기를 알파 더하기 3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차가 3이니까 두 수가 3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잡은 순간 얘는 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요거 쳐다보지 마시고 요 두 개 가지고 요 문제를 해결할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겠죠. 자, 첫 번째, 두 근의 합을 먼저 쓰시면 자, 요 두 개를 더하면 2알파 더하기 3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합이 5다. 그러면 요 계산하시면 알파가 1이라는 식이 나왔고요. 결국 두 근이 1이랑 4였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는 두 근의 곱으로 K를 구하면 될 거고 자, 두 근을 곱하면 4인데요. 이게 계수 입장에서는 뭐죠? 1분의 2K 더하기 8. 그래서 2K 더하기 8이겠네요. 자, 요거 풀어주시면 K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요거의 두 근의 비가 3대 4래요. 그러면 이게 3 곱하기 네모, 4 곱하기 네모의 형태일 거예요. 3대 4니까 약분을 했을 때 결국 3, 4의 비율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두 근을요 이렇게 잡고 시작합시다. 3알파랑 4알파로 잡고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두 근이 나왔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 합. 두 근의 합은 7알파죠. 자, 계수의 입장에서는 요거 분의 요건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조금 정리해 주시면 알파랑 K-2랑 똑같죠. 실로 약분하면 되니까. 자, 두 번째는 곱으로 갈 건데 두 개를 곱하면 12알파 제곱이고요.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1분의 12K에서 12K네요. 얘도 정리해 주시면 알파 제곱과 K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문자가 두 개가 등장하고 식도 두 개가 등장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서 연립을 해서 풀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알파 대신에 K-1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계산만 합시다. K-2를 제곱한 게 K다. 그러면 K제곱, 그 다음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0이죠. 그래서 모든 실수 K의 합은요.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K가 1, 4. 그래서 두 개 더하면 5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어차피 K 두 개 나오는데 그 K의 합이래요.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은 5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해도 바로 적용할 수 있죠.